자, 오늘 좀 복잡하고 어쩌면 도발적일 수도 있는 텍스트를 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쓴 글인데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이 글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소위 혁명을 지향하는 운동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란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국주의에 맞서는 나라 중 하나란 말이죠. 이 엄청난 모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논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먼저 저자가 가장 비판하는 양비론이라는 게 뭔지 보고요. 또 형식과 본질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순수성 숭배라는 건 또 뭔지,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결국 이란이 왜 진정한 혁명 세력인지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같이 밟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이란을 둘러싼 좌판의 논쟁입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지금 수많은 좌파들이 이란을 보는 관점에 아주 큰 근본적인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글의 핵심 주장은 정말 대담합니다. 딱 잘라 말해요. 이란의 내부 정치가 어떻든 그게 신정국가든 뭐든 상관없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 투쟁 자체를 지지하는 게 모든 공산주의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의 기준을 아예 혁명적 의무라는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 저자가 그렇게나 강하게 비판하는 그 양비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좌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식이에요. 한쪽에는 이란의 문제점들, 신정체제라던가 권위주의적인 정치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서방의 문제점,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시오니즘 같은 걸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둘 다 똑같이 나쁘네. 그러니까 우린 어느 편도 들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비판하는 양비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이 중립적인 태도. 이게 과연 진짜 중립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환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반제국주의 저항 세력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는 제국주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진전한 중립이란 건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럼 저자는 이 양비론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 첫 번째 반박이 바로 형식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알맹이, 즉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이 이란의 이슬람 정부라는 겉모습, 즉 형식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못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이란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보세요. 1890년 영국에 맞선 담배 항쟁 때도 시아파 성직자들이 중심이었고 1953년 CIA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아픈 기억을 지나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에 이르게 되죠. 저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서구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조직이 바로 성직자 집단이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투쟁이 이슬람이라는 형식을 띠게 된 건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저자는 이 형식이 그냥 겉모습에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혁명 전인 1976년에 35.5%에 불과했던 여성 문해율이 혁명 후 20년 만인 1996년에는 74.2%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뛴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는데요. 바로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보고서가 이란 혁명 이후에 농촌 지역의 보건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저자는 이걸 봐라. 국가 주권을 지켜냈더니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냐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자의 두 번째 반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날카롭고 직접적인 비판인데요. 바로 현대 좌파들을 마비시키는 순수성 숭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순수함을 숭배하는 태도를 말해요. 어떤 투쟁이든 어떤 혁명이든 순수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지지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반제국주의 투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근데 거긴 신정국가잖아. 완벽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그냥 외면해버리는 태도,
바로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불순함들을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억압, 이걸 그냥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적대적인 환경에서 혁명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란이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점도 인정해야 하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에 순수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저자는 이제 다른 좌파 그룹들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한 예로 이란의 투대당이라는 공산당의 성명을 인용하는데요. 이 성명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오히려 자유와 정의의 여명을 여는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혼란을 정권 교체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저자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다. 이건 반역이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통해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민족해방이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배신의 귀라는 아주 강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저자의 정말 놀랍고도 도발적인 최종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좌파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결론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양쪽 다 나쁘다는 양비론은 사실상 제국주의를 돕는 거라고 비판했죠. 둘째, 겉모습인 형식보다는 그 내용물인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의 투쟁은 원래 지저분하고 모순적이니까 순수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저자는 이란의 역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현재 공개적으로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어떤 현대 좌파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다. 이란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 정말 충격적이죠. 실제로 제국주의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이란이야말로 안락 의자에 앉아 이란의 불순함을 비판하는 서구의 좌파들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렇게나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진보와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진보적인 투쟁이고 또 혁명적인 투쟁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이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분석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